자, 오늘도 어김없이 월요일의 남자, 우리 포도쌤을 대표하는 저 주쌤 김도영이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이브닝 투자쇼 고수 시즌2. 근데 오늘 사실은 좀 저도 되게 무겁게 시작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8년도의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도의 미국발 신용등급 강등 부분만큼 시장의 우려감은 상당히 커졌던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장중에 사이드 브레이크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이 견뎌내시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우리도 오늘 그래도 알차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첫날마다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월요일의 남자들인데요. 녹록지 않은 월요일장들이 계속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그리고 이제 시작해야 될 여러분들의 자산에 대해서 좀 낱낱이 해외 증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알찬 준비도 그리고 강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는데요. 제 왼쪽 편에는 정쌤, 그리고 제 오른쪽 편에는 손쌤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네. 저는 깜놀했습니다. 네, 진짜 이건 무슨 우리가 이제 네. 무슨 중국하고 연결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수를. 네. 기분 어떻게 좋지 않나요? 네? 기분 좋지 않나요?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중국하고요? 중국이 좋은 게 아니라 네. 빠지니까 좋지 않나요? 빠지니까 좋다. 네. 아, 전 좋은데요. 왜 그럴까요? 저를 전화가 폭주하겠군요. 네, 왜 그러세요? 네. 항의 전화가. 네. 네. 저를 미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자, 오늘 장 그러면 코스피 흐름 어떤지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차후에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수급보다는 지금 불안한 투자 심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하반 경기성이 필요하다는 당연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일주일 만에 10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이제는 1800포인트까지 위협하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 정리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공포를 가진 구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기술적 반등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살까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유는 현금을 지금 활용할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은요,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남북 경협주의 상승이 좀 크게 두드러졌었고요. 하지만 이제 중국발 부분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원자재 폭락,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동반해서 중국과 함께 커플링, 동반해서 급락이 나왔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사실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먼저 두들겨 맞아서 그랬나요? 손쌤. 네. 네, 코스닥. 요즘 들어서 그런 느낌 같아요. 혹시 길거리 가다가 두더지 잡기 게임이라는 게 아시나요? 아, 추억에 이거요? 네네. 올라오면 때리는 거요? 네. 아마 최근에 그런 시장이 좀 계속 보여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코스닥 하방은 좀 더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온다라고 해서 매수를 했다가는 누군가 망치로 또 뚫려갖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등 구간은 아직까지 소폭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한 570에서 80포인트까지 내려와야지 그래야지 본격적인 반등이 다시 한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은 올라온다라고 해서 매수하지 말자. 왜냐하면 누군가 때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선생님. 네네. 두더지처럼 이렇게 때리면 네. 네? 네. 이렇게 하고 막아가지고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외국인이냐 개인들이냐가 중요한 건데 네. 요즘에 외국인이 오늘 또 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이 있고요. 아니, 거기에- 사실 네, 기관이 구원투수로 들어온다는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쵸. 시장에. 그런 두더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때리려고 그러면 옆으로 살짝 피하는 두더지. 아. 그런 두더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기관 쪽에서 매수하는 혹 볼 거면 기관 쪽에서 매수하는 두더지만 보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쑥쑥 잘 피해가서 올라가는 두더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합니다. 지금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요. 그래도 웃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것, 순간적으로 내려왔다면 급반등으로 또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더지, 피해가는 두더지의 종목군들 저희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장 한마디로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방법인데요.
대응 전략 실시간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786-10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번호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바로 전화를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앞에 꼭 고수 또는 포도 적으셔가지고요. 013-3366-8288번으로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오늘장 시장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의 지표도 해석을 해봐야 되겠고요. 중국발 위안화 절하 카드 어디까지인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포도쌤의 방과후 수업 정쌤을 불러봅니다. 네, 오늘은 정상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수업이냐? 자, 오늘은 중국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이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시장이 좋지가 않은데 중국 과연 뭐 때문에 이 중국 때문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이전에 일단은 지표 하나 좀 볼게요. 중국의 8월달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업 지표가 두 가지가 발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차이신 제조업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예전에 HSBC 제조업 PMI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비치가 47.1을 기록을 했어요. 7월달 47.8 그리고 2009년 3월달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이 수치도 일단은 중요하겠지만은 이 수치보다는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요거 빼고요.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면은 자, 이 제조업 지수가 결론적으로 왜 나빠진지를 봐야 돼요. 자, 하부 지수인 생산 지수가 46.6을 기록을 했습니다. 4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 국내외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 국내라 보시면 돼요. 중국의 국내외 수출 주문이 감소한 영향을 일단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감소가 됐을까요? 자동차, 철강 등의 감소한 영향을 받았는데요. 왜 감소를 하고 그리고 감산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결국에는 이겁니다. 소비 감소. 생산이 축소가 된다는 건 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수요가 부족하다는 건 결국에는 소비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만들어요.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안 사요. 그럼 물건은 생산을 축소를 시킬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 글로벌 소비 경기 둔화 우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결국에는 글로벌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요 마지막 소비 감소 요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둔화로 인한 영향은 해서 어떤 영향인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조업이 둔화가 된다는 건 생산이 감소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물건의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갑니까?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 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결론적으로 이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원자재 어떤 것들이 있죠? 원자재 수요 감소. 결국에는 구리라든지 원유라든지 철광석과 같은 이 화석원료에 대한 어떤 수요가 감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수요가 감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사줘야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안 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원유라든지 철광석이라든지 유가 같은 상품 가격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상품 가격, 그러니까 즉 구리, 원유, 철강석 같은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브라질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남아공과 같이 원자재를 수출하는 신흥국의 경기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신흥국이 타격이 간다는 건 결국에는 신흥국의 경기가 개선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가 감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투자가 감소를 한다는 건 그 자국 내에서 투자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그 자국의 화폐 가치가 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폐 가치가 다운이 된다는 건 환율이 약세 쪽으로 가게 되면서 수출에 우호적이겠지만 여기선 단순히 환율 논리로 보면 안 되고 투자 가치 측면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투자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 채권 시장,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경기가 중국의 제조 지표가 부진하게 되면서 영향을 받는 것은 결국 요 우려감 때문에 지금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제조업 지표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조업이 둔화가 되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 소비, 결국에는 소비가 감소되고 있고 그 소비가 감소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신흥국까지 동반적으로 연쇄적으로 도미노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조금 속된 표현을 하면 추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이런 영향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걸 보여달라. 니 말 어떻게 믿냐? 보여드리죠. 자, 최근 산업용 금속 가격 동향이고요. 그리고 호주 달러 흐름입니다. 자, 산업용 금속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왜일까요? 수요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자재를 안 쓰죠. 그렇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다운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떤 나라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호주 철강석 수출하죠. 브라질 철강석 수출하죠. 남아공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도 최근에 채권 발행했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원자재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면서 이들의 원자재 수출에 타격을 받다 보니까 그날의 투자 가치가 감소를 하게 되면서 화폐 가치가 다운이 되고요. 그러면서 환율 가치가 이렇게 약세 쪽으로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그러니까 즉 호주 달러 예를 들면은 호주 달러가 약세 쪽으로 하게 되면 수출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논리로 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결국에는 소비 감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소비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생산을 못하고 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원자재 수요가 감소를 하고 그 원자재 수요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그와 연관된 나라들이 현재 주가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봤죠? 그러면은 조금 좁혀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거는 업종으로 봐야 되겠죠. 자, 상품 가격 하락으로 해서 피해야 할 업종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가가 하락을 합니다. 뭘 피해야 될까요? 화학 섹터. 자, 철강석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철강. 어머나, 죄송합니다. 자, 철강석 가격이 하락합니다. 철강 섹터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구리, 금속. 구리, 금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비철금속. 그러니까 즉 그 풍산이라든지 고려아연 이런 걸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물론 전방산업에 영향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철강석 가격 하락 그리고 유가 하락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이런 섹터들이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 시장 약세돼서 현재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어떤 상품 가격 하락은 중요한 건 경기 회복 속도 둔화로 인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개선되게 되면서 수요 감소, 즉 소비 경기입니다. 소비. 이 소비가 개선이 되게 되면서 원자재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원자재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상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이런 요인들이 있어야지 유가, 철강석, 구리, 금 봤을 때 화학, 철강, 비철금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 한번 내볼게요. 지금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이 지금 화학, 철강, 건설, 경기 민감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되면 얘네들이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올라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이후에 상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실적 개선까지 과연 이어질 것인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겠지만은 실적 개선을 통한 추세적 상승은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자,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죠. 시장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기술적 반등, 낙폭과대 준비를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을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기술적 반등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뭘 해야 된다고요? 실제 어떤 실적 개선이란지 그리고 업황 개선을 통한 추세적 상승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2주 뒤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당장 단기적인 트레이딩 말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피해야 할 업종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화학, 철강, 비철금속 장기적인 투자의 안목이라면 조금 더 늦춰보시는 건 어떨까? 정쌤의 의견이었던 것 같겠고요. 자, 지금부터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포트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쩌면 차익 실현해야 될 위치도 있을 것 같겠습니다. 지금부터요, 저희 포도TV의 포대쌤들 중에서 청포도를 맡고 계시는 손쌤과 함께요. 지금부터 첫 번째 시청자 손쌤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싱크만 포도 손대상입니다. 네, 네, 여보세요. 제가 바로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한라홀딩스요. 한라홀딩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 좀 알려주세요. 72,000원에 30%요. 손실이 좀 크시네요. 예. 일단은 중장기로 버티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렇게 해도 돼요. 중장기로 버티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가장 궁금한 점은요? 하여튼 손실이 커가지고, 그렇죠. 그 매수가까지 좀 올 수가 있나, 중장기를 기다리면은, 네네.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네, 일단은 대부분의 좀 손실이 크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최대한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네. 끊으시고 바로 전략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라홀딩스는 사실은 포도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포도 안에 알알이 좀 박혀 있죠. 그거는 지주사의 역할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이 자동차주였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약세라는 분화 그런 이슈로 인해서 한라홀딩스 역시 계속적인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등이 나왔었어요 최근에. 그건 아시다시피 또 자동차주가 올라가게 되면서 한라홀딩스 역시 같이 덩달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그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몇 가지의 그 그룹을 갖고 있죠. 첫 번째는 물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성이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자회사 하나의 역할로서의 이슈가 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만도에서 배당을 늘렸죠. 2배 이상 늘리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2배 이상 늘리게 되면서 이 부분 역시 수익성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9월 달에 되게 되면 유로6를 수행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유로6는 아시다시피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장치가 좀 필요한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경량화가 되든지, 두 번째는 내연 기관이 좀 잘 만들어져야 되는지, 아니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친환경차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차량 경량화예요. 근데 한라홀딩스가 갖고 있는 자회사 중에서 경량화를 목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만도 헬라라는
그런 회사인데 그런 회사 그리고 유로6가 되게 되면 내연기관도 바뀌게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전체적인 자동차 부품주가 9월부터는 조금 방향을 위쪽으로 잡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적인 악재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은 좀 차트상으로 좀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시장이 올라오다 깨졌던 이유 45,000원 부근에서 지지가 계속 됐고요. 올라오다가 깨졌던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이 전에 보게 되면 55,000원, 4,000원, 5,000원 부근에서 지지가 좀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뛰어넘었다라고 한다면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뛰어넘었다라고 한다면은 예상했던 72,000원대까지의 매수가까지 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전략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53,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홀딩하는 겁니다. 하지만 올라오지 않고 강한 저항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는 물량 줄이셔갖고 어디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냐면 45,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45,000원마저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매수 대기해야 된다는 거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5,000원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45,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은 매수보다는 물량 축소 방향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53,500원을 뛰어넘게 되면 한 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다. 완벽하게 돌파하는 걸 확인해 봤을 때 그때는 홀딩입니다. 단기적인 목표가예요. 하지만 뛰어넘지 못했을 때는 54,000원에서 차익 실현하는 매도하는 걸로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53,000원에서 54,000원의 매물대 소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잘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또 정쌤을 통해서 저희 시청자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세요? LH 투자증권을 매수했는데 예. 가격이 너무 빠져서 예. 그래서 이제 걱정이죠. 가격은 어느 정도 되세요? 네? 가격, 매수 가격. 11,300원에 매수했어요. 네. 1,700주. 네, 결국에는 종목이 참 올라가면 좋을 텐데 사고 나서 네. 빠지니까 걱정이시죠? 보통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네. 마세요. 그 하늘 무저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은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지 아시겠고 이제는 제가 드리는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자, NAT 투자증권 매수가 11,300원입니다. 자, 한 가지 제가 그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장에서 물론 안 빠진 종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 빠지는 거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종목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다시 반등을 주게 되면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NAT 투자증권 사실 시청자분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빠진다라고 자기 위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냉정해야 될 시점은 언제냐면은 시장이 빠지고 난 다음에 시장이 반등을 줄 때 종목이 못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갔을 때 조금 고민을 하시고 그때 가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시장 때문에 빠진다라는 자기 위안 가셔도 됩니다. 가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후에 시장이 올라갔을 때 요 종목이 못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매도를 할까 가져갈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만 뒤로 미루시자고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장이 조금 완화가 되게 되면 약방의 감초처럼 증권주가 다시 반등을 줄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중요한 건 NAT 투자증권은 또 호재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한국거래소 IPO가 예정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거래소 지분을 현재 7.5%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후에 충분히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시장이 돌아섰을 때 그때 내 종목 못 간다. 그때 가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좀 볼게요. 자, 그래서 그때 가서 좀 제가 고민을 하셔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3월 달부터 지금 4월 달까지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도 12,000에서 17,000원까지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뭐 때문에 올라갔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시장도 괜찮았을 뿐더러 거기다가 한국거래소 IPO까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지분가치 부각 이런 부분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고민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은 시장 때문에 현재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로 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시장이 조금 완화가 되고 기술적 반등이 올라왔을 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선 보이시죠? 요 선이 지금 현재 21선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추세가 지속이 되더라도 21선까지 반등은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 빠지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후에 시장이 반등을 줬을 때 요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조금 매도 고민을 하십시오. 지금 현재 11,3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9,300원 정도 한 2,000원 정도 빠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열어두고 손절가 8,800원까지 좀 더 열어두시고요. 이렇게 또 깊게 잡은 이유는 팔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팔지 마시고 이후에 시장이 반등을 줄 때 21선까지 반등을 주게 21선까지 올라왔을 때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다면 그때 가서 매도를 고민하시고 아직까지는 조금 가지고 계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NHN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가 직상장을 하게 되면 그 지분 평가 가치를 좀 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그래서 8,800원 손절가를 좀 깊게 잡아드렸습니다. 잘 대응하시면 좋겠다. 힘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자, 손쌤. 네. 청포도를 상큼하게 담고 계시니까 네네. 또 하나 시원하게 종목 상담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거봉과 같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쇼박스요. 쇼박스요. 네, 매수가는요? 9,000원이에요. 9,000원대 높게 사셨네요. 막 사고 나니까 막 내려가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제일 궁금한 거는 역시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는 거겠죠. 예, 그것도 궁금하고 정말 이거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그냥 손절해가지고 다른 데 가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 손절을 해도 조금 리스크가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9,000원 가격이면 이슈가 됐던 게 뭐였냐면 사실은 암살이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었죠. 그것 때문에 아마 더 한 번 더 레벨업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매수하신 걸로 보고 있는데 사실 2분기의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던 이유는 그동안 좀 발목을 잡던 적자 사업이 있었거든요. 홍콩 쪽에 있는 회사와 함께 설립을 했던 게 한 7억 정도 손실이 나게 되면서 2분기가 이제 적자를 좀 기록을 했죠. 그리고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암살이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암살이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도 주가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향후에는 뭐 하반기에 사도라는 영화 그다음에 암살을 뭐 중국과 미군의 판권을 넘기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슈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올라왔다가 최근에 밀렸어요. 밀렸는데 이전의 고점과 저점을 좀 파악을 해보게 되면 이 부분이죠. 6,250원 부분입니다. 6,25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점부터 쭉 가보게 되면은 반등이 가장 강하게 있는 게 6,250원이었어요. 그래서 6,25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10,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신고가였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이상으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못 갈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설정을 해야 되냐면 중장기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패턴으로 갈 겁니다.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그다음에 상승하고 조정을 받았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2,000원 부근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그 전에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냐면 일단 올라가게 되면은 8,000원 부근이죠. 이전에 올라갔다가 8,000원의 저항을 좀 받았고요. 떨어지려다가 계속 지지와 저항이 좀 공존됐던 8,000원 부근이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는 언급을 해드렸던 고점끼리 쭉 연결을 해보세요. 그리고 올라오는데 부딪히게 되면 거기가 목표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쇼박스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보통 그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그러세요. 이슈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은 제가 오늘 안 했지만 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볼 때는요. 한 10년 정도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 높이가 확연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바닥주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까지 팁으로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8,000원에 대한 저항대 부분을 좀 말씀을 손쌤이 거봉처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팁 하나를 주시면서 고점에 추격 매수를 할 때 주봉과 월봉의 위치를 통해서 고평가 부분, 가격이 너무 올라갔는지 올라가지 못했는지 한번 또 살펴보시라는 깨알 팁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힘든 종목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힘내셨으면 하고요. 시장이라는 것이 하락이 있으면 또 상승이 있고요.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습니다. 견디고 계신다라면 분명히 새로운 전략이 또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포도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또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불꽃 튀는 수익률 대회, 저희도 만만치 않게 포트폴리오가 구성됐던 것 같은데요. 포도TV의 시크릿과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사실 시장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저희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 계속해서 호가 매도가 아니라 시장가 매도가 연일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조금 반등을 할 만하면 또다시 계속 매도 압박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하염없이 계속 하락 쪽으로 흘러내리는 게 속절없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과 저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또 지나갈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요. 지금부터 적나라하게 저희 포트폴리오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요. 포트의 기본적인 운영 원칙, 저희도 원칙대로만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네, 저희가 대전룰입니다. 각각 포트폴리오는요 최대 5종목으로 제한을 합니다. 또한 금액 설정 없이 퍼센트 비율로 비중으로 대응을 하게 되겠고요. 매수가 편입은 방송 당일, 즉 오늘 월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닥쌤들의 매수 포인트를 좀 더 잘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를 터치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익 실현으로 포트에서 제외가 되겠고요. 또한 종가상 손절가 이탈 시 자동 손절된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로 한번 보면요. 저희입니다. 한라 IM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익률 부분이 이제 최고 수익률이 분명히 나오고는 있지만요. 최근에 시장 따라서 조금 위축됐었고요. 롯데케미칼과 슈프겐코리아 만만치 않지만 롯데케미칼 저는 화학세터 쪽에서 3분기와 4분기 실적 보자라는 의견으로 좀 드리면서 10% 최고 수익률을 조금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 손쌤의 포트폴리오 보니까 두 종목이 있네요. 한솔테크닉스, 유비벨럭스. 현재 부근에서 한솔테크닉스가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정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섬과 SK D&D가 포트에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사실 작은 종목의 기준으로는 밸러스터 수처리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수평수라고 했죠. 그 부분에 따른 한라 IMS 결국 개별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제대로 대응을 빠져나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개파락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됐던 부분인데요. 하지만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매수 관점은 분명히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원칙상 포트에서 분명한 것은 이제 제외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기술적으로 우리가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라 IMS 같은 경우는요. 사실 견고하게 잘 있다가 지금 견고하게 잘 아랫꼬리를 달고 7,500원에 대한 손절가 부분은 없이 잘 지켜주다가 시장 분위기의 개파락으로 금요일장과 오늘장에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상에서 시장이 두렵죠. 왜 그랬죠? 중국발의 급락은 있었지만 또 우리가 미국 시장의 해외 선물 쪽의 위치를 봤을 때 무조건 내일 또 하락할 가능성의 심리가 공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종가가 저가가 좀 형성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차트를 통해서 잠깐 보시면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지지대 테스트를 합니다. 고점에 대한 돌파했던 자리 부분에 지지력 테스트를 한번 할 것 같은데요. 만약 저랑 같이 대응을 하셨다라가 이 부분에 손절로 잘 손절을 대응하셨다면요. 6,440원대 부분에 대해서 아래 꼬리가 달리는지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제가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대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손절 종목이 하나 나왔죠. 이건 사실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슈프겐코리아입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포트에서 좀 집어 넣어드렸지만 현재 최저점의 이탈을 분명히 하진 않았지만 금요일 날 잘 올라갔어요. 그런데 오늘 같이 두들겨 맞으면서 내려왔습니다. 수급적인 꼬임이 있다라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기관계 쪽이나 외국인들에 비해서 시장 대비해서 많은 매도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의 투자 심리 부분에서 위축됐다라는 부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반기에 대한 시각은 분명히 바뀌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고요. 아쉽지만 손절 라인의 원칙을 좀 지키지만 재매도 관점의 포인트를 좀 잡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시장이 안정화되는 부분에서 공포 매수를 좀 잡거나요. 또는 시장에서 완전히 돌파 안착을 했을 때 추격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3분기와 4분기 실적으로 슈피겐코리아는 반드시 포트에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그래도 롯데케미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얘를 단순하게 화학 섹터 부분에서 또 원유 부분에 대한 유가 부분의 민감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종목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3분기와 4분기 저는 지금 실적을 상승할 수 있는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에틸렌 수지 부분에 따라서 지난 올해 상반기 때 올라갔던 뷰가 3분기와 4분기 부분에서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반드시 지금 손절가를 역시 지켜주는 기점인지 멀리 좀 내다보면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고개를 들기에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 만약 종목 시장에 대해서 처음 보셨거나 또는 방송에 처음 보셨다라면 월요일 날 개파락이 나온다면 저는 저가 매수대 타이밍이다. 이걸 자꾸 유가의 하락 부분하고 연동해서 보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강력 보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렇게 포트를 점검하고 잠시 뒤에 종목이 아쉽게 나간 것들의 복수 열전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목으로 편입을 한번 해보겠고요. 우리 손쌤, 네.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 좀 해볼까요? 네, 한솔테크닉 닉스 먼저 차트를 좀 확인을 하면서 빠르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솔테크닉스 지금 차트만 아마 보시는 분들은 아까 전에는 높은 거 사지 말라더니 왜 이렇게 높은 거 추천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한솔테크닉스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솔홀딩스에서 한솔테크닉스의 자사주를 계속적으로 매입하고 있고 지주회사 체제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TV 출하량이 급증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실적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흑자의 전환인데 불구하고 5년 동안의 주가를 확인해 보게 되면 아직 밑에서 놀고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18,500원 이탈가 계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종가상으로 18,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라는 권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유비벨록스입니다. 계속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수급 나쁘지는 않았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눌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KB 자산 운용에서 36만 주 6%를 취득하겠습니까? 기간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봉상으로도 위치는 낮거든요. 하지만 전체 시장의 흐름을 따라야 되고 원칙을 좀 따라야 되기 때문에 매도 처리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원칙에 따라서 정리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군요. 여기까지. 네. 한솔테크닉스와 유비벨럭스에 대한 포트 전략을 좀 들어봤고요. 이제 또 정쌤의 포트폴리오를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유지하고 있던 종목들은 한섬하고 그리고 SK D&D 정말 이번 주도 면목 없이 돼버렸는데요. 시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어차피 현금 비중을 85%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종목 비중도 5% 그리고 10% 비중이 들어왔었고요.
자, 그래서 일단 한선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이전에 전고점 돌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게 되면서 추가 매수에 대한 언급도 드렸던 종목들인데 하지만 지금 현재 하락한 이유가 시장이라는 핑계를 대더라도 지금 전고점에 대한 부분들 49,500원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보면 38,500원과 39,500원 사이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손절 라인을 형성을 해드렸기 때문에 일단 손절 대응을 한 것으로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선 같은 경우에도 일단 손절 대응, 일단 원칙은 원칙이니까요. 그래서 손절 대응 한 걸로 하고요. 그리고 SK D&D 같은 경우에도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복설전으로 인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너무나 좀 아쉽게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아쉬운 종목입니다. 아쉬운 종목인데 일단 이 종목도 21선을 설정으로 해서 21선 이탈 시에는 매도 대응에 대한 손절가를 설정을 해놨었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500 이슈까지 나오게 되면서 너무나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21선 전후였던 손절가 형성, 손절가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드렸고 그 전에 뭐 미니지 같은 경우에도 뭐 추가로 가는 건 생각하지 않고 목표가 도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원칙은 원칙이고요. 손절가로 SK D&D 그리고 한섬 이 두 종목은 다 손절을 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의 손절의 원칙을 좀 지켰다라면 또다시 이 부분의 복수 열전을 좀 해야겠죠. 저부터 먼저 종목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로요. 시장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며칠 내로 바닥 징후는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보조지표나 선행과 후행 지표들 모두가 다 좀 그 모습들이 살짝 보여주고 있는 시점인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저는 하지만 보수적인 관점에서 SK텔레콤 통신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해졌던 갤럭시 노트5나 H 플러스 부분에서 노트5에 대한 지난주 번호 이동이나 기기 변경 쪽에서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좀 가져왔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SK텔레콤 지금 바닥권에 있는 부분 속에서 9월 달부터 자사주 매입 부분을 통해서 주주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겠다. 또한 배당률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호재 부분도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건 한국전력의 주가가 좀 올라갔던 모습과 같은 유틸리티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요. 중간 배당 부분과 그러니까 연말 배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겠고요.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은 시장에서 분명히 빠져나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이 상당히 큰데요. 하지만 기관계 쪽의 매수 뷰 자체가 공격적으로 안정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오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기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요. 하지만 주가 자체가 오늘도 역시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같이 장대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돌파해야 될 박스권을 뚫어내지 못했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돌파 박스권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한번 고개를 살짝 들었었네요. 그죠? 예, 이것이 6월 달 부분에서 박스권 형태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잡혀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점에 대해서 다중바닥 형태를 좀 만들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가져가 보고요. 여러분들은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좀 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이 부분입니다. 내일 시가 부분에서 바로 갭이 떨어질 경우에 저가 매수 부분 24만 원대 초반부에 붙어서 출발한다라면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연말을 기준으로 배당 좀 큰 고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요청하신다라면 배당 매력도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요. 매수 타이밍 이렇게 잡고요. 목표가는 27만 2천 원 부분으로 설정을 하고 손절가 23만 2천 원으로 타이트하게 갑니다. 이것은 시장이요. 사실 지금 상승할 조건도 만들었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올라갈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중국 시장이 폭락 출발하며 같이 떨어지는 말도 안 되는 왜곡된 시장이 좀 지속되고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키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겠고요. 한 종목은 코스닥 종목 과감하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는 하반기 실적을 보자, 수급보다는 스토리를 보자라는 관점에서 덕성입니다. 덕성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언급되었죠. 바로 원래 하고 있었던 피혁과 관련된 사업군에서 신사업 부근인 화장품 제조 부분 쪽으로 들어가면 화장품에 들어가는 자재 부분의 납품 부분이 잡혀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결국은 이번 3분기부터 실적이 나온다라고 시장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결국 신수종 사업을 잘 만들었고 납품까지 하고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면 2분기에 화장품의 원 제품을 생산해서 실적을 만들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등과 같은 종목군들의 실적이 좋았다는 적을
감안해 봤을 때 시장의 상승에 대한 분명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들겠고요. 요즘 트렌드는요. 마스크 프계에서요. 에어 쿠션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남자라서 좀 써보진 않았는데 뜯어는 봤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퍼프의 강점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요. 차트상으로 잠깐, 주봉상으로 잠깐 볼게요. 주봉상에서 일단 지지력 테스트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20주선에 좀 걸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이 20주선의 뷰는요. 지난주에 아랫꼬리를 달던 기관들의 플레이였다는 거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면 가장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도 현재 저항대가 만만치 않게 윗선에 12,000원대 부근에 있긴 하지만 저가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자라는 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겠고 10,000원에 붙여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목표가는 13,500원 정도로 설정을 좀 해놓고요. 손절가는 9,100원으로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비중 20%로 승부수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쌤 종목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한번 받아볼까요? 네. 시장이 밀릴 때는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수주여야 되고 두 번째는 실적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개 다 어울릴 만한 종목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락앤락이라는 종목인데 중국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되었죠. 그렇게 되면서 일단은 흑자 전환이 다시 한번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국내보다 해외 쪽에서 많이 팔립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베트남 그쪽의 성장률이 좀 돋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언급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보다는 2분기의 실적보다는 3분기의 실적이 더 긍정적인 흐름이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 차트를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락앤락의 경우는 소비주로서의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눌렸었어요. 눌리다가 이제 반등이 좀 시작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갔다 눌렸던 부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지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흐름이 한 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오늘 뭐 하락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반등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런 것은 역시 강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매매를 보게 되면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6,815주 매도했는데 사실 그동안 매수한 거에 비하면 매도한 것도 아니겠죠. 매도한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매수하고 이탈가는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15,05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올라가게 되면은 지지와 저항이 좀 공존을 했던 18,500원 부근을 이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실적과 내수주 두 개의 이슈를 갖고 있는 락앤락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손쌤에 대한 포트폴리오 봤고요. 정쌤의 포트폴리오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저는 현금 비중을 85%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저는 시장 반드시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조금 생소한 종목은 아니고요. ETF 상품인데 코덱스 레버리지 일단 추천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비중 20% 들어가고요. 20% 들어가고 그리고 난 뒤에 요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한 30%, 40%까지 일단 비중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 시장 분명히 올라갑니다. 이제부터 저는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7,000원에 형성을 하고 일단은 포트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TF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건 시장을 전체적으로 사는 거겠죠.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입니다. 우리 정쌤, 손쌤 모두 다 고생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강연회도 있으니까요. 잘 오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